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3대 특검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정해진 수사 기한에도 불구하고 윤건희 비리는 끝을 모르고 나오고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일 특별판에서는 주진우 기자를 모시고 3대 특검 취재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색다른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그래요?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 조사나 네. 법원 재판을 많이 다니셨으니까 아유, 많이 다녔죠. 갈 때 어떤 차림으로 가십니까? 저는 검사한테 갈 때는 가능한 한 가장 건방지게 갑니다.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이 철제 의자에 누구를 앉히잖아요. 그럼 너는 피의자야, 너는 범죄자야 하면서 엄청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인권이라는 건 아예 생각할 수도 없이 막 밟아버리기도 해요.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막 그렇죠. 때리기도 하고 벽 보고 서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 검찰청에 끌려갔을 때는 무섭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재판을 간다, 내 죄가 달라질 거니까 잘 보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 게 너무 슬펐어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그런 마음가짐으로 갔었지만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고 이거 고쳐도 될까요? 근데 그래서 고압적으로 나오고 이 검사는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나한테 기자한테도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할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정치검사한테는 부당한 정치검사한테는 단호히 맞서겠다 하면서 건방지게 갑니다. 슬리퍼 신고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 이렇게 입고 갑니다. 가서 저는 시집 읽고 막 그랬어요. 아니, 예전에 선배책 보면 주변에 워낙 아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여성 연예인들이 예를 들면 검찰에 가야 되는데 좀 어떤 차림으로 가야 되냐 물어보면 많이 전화 조언도 많이 해줬다고 하던데 많이 보니까. 했죠. 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려울 때는 힘이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아무튼 검사한테는 건방지게, 근데 판사님한테는 항상 양복을 입고 넥타이 맵니다. 법대 앞에는 딱 해가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갈등, 모든 문제가 법원의 판결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신뢰 이런 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판사님들이 더 이상하니까 아이고 무서워요. 판사님한테도 그렇게 대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판결로 내가 불리하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끝나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윤석열 내란 수계를 바로 풀어줘 버리는데 어떻게 이걸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대선판에 전원합의체 막 와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전례 없어요. 역사적인 속도로 전원합의체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조의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회의 근간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들한테는 건방지게, 근데 법원에는 공손하게. 저는 그 기조를 계속 아니 선배가 이제 김어준 공장장과 같이 재판 받으실 때 국민참여 재판 했잖아요. 사진 많이 나오지. 근데 우리 김어준 총수님의 차림은 청색 체크무늬 자켓. 네. 첫 재판은 너무 화려했던 것 같은데. 그 인간이 좀 그런 데에서 좀 떨어져. 자기는 사실은요. 법원 갈 때는 둘이 항상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갑니다. 네. 저는 이렇게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자꾸 바꾸는데 김어준은 자꾸 체크무늬 청색 이렇게 막 바꿔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주진우 옷 잘 입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 배를 어떻게 할 거야? 그 배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김어준은 자기가 잘 입었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지적을 했어. 체크 말고 단색으로 입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단색 입고. 단정하게 입고 임했던 것이고, 그리고 천하의 주진우 선배도 검사 앞에서는 눈을 부라리지만 판사한테는 사랑의 눈빛을 좀 보낸다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재판받는 법에 제가 재판을 하도 많이 받다가 누구나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이렇게 책을 썼어요. 사법팔극에. 저도 봤죠. 네. 그렇죠. 괜찮은 책이야. 좋은 책이에요. 교도소에서 네. 베스트셀러 1위여서 그러니까, 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당한 권력에는 맞서야지만 법정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 선을 넘어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국민들의
뭐라고 해야 하나 국민들의 그 열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 생각을 판사님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판사님들이 부당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 대법원장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근무 시간에 노래방 가고 7080에서 어린아이들하고 놀고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는 혼납니다. 아니, 바로 뭐 크게 징계받은 것 판사님도 같은데요. 혼나야지. 그리고 쇼핑하고 싶지. 누구나 하고 싶은데 90% 세일로 톰브라운 사 입고 싶으면 누구나 사 입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 판사님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례적이지 너무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네. 특별히 대법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원성을 네. 원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요즘 안 그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되고 그쪽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법원 얘기 뒤에 더 하기로 하고 네. 특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야 정말로 이제 그 선배한테는 특종을 터뜨린다는 말이 더 이상 무색할 정도로 이번에 특히 이제 김건희 씨를 얼음을 만드는 특종을 여러 번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경복궁 경회로에 휴궁일에 들어간 김건희의 모습을 공개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공개하신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냥 뭐 짝다리에 이렇게 맨발 이렇게 재밌잖아요. 네. 사실은 그 김건희가 궁 투어를 갑자기 합니다. 2022년에는 안 하다가 2023년인가 아, 그렇죠. 갑자기 궁을 이렇게 계속 가기 시작하는데 강에 경복궁에 가서 근정전 대통령이 정사를 논하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입니다. 집무실 같은 거죠. 집무실 대통령으로 같은 따지면. 자, 경복궁에 도착했어. 그러자마자 문을 통과해서 근정전으로 갑니다. 가서 혼자서 선글라스에 저기 양산을 듭니다. 그리고는 양산을 들고 아식스 하얀 운동화를 신고요. 그 다음에는 원피스에 위에 자켓은 디올 이렇게 청자켓. 예, 괜찮아요. 예뻐요. 예. 자, 입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배용은 옆에서 계속해서 연신 저기 금거북이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설명해주고. 종오품 자리다, 종일품 자리다 여기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근정전으로 올라갑니다. 오.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룻바닥까지는 갈 수도 있다고 봐. 사진 하나 띄워줘 나중에 되면. 네, 알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위에 용상, 어자가 있습니다. 어자로 가기 위해서는 5개의 단이 있는데 30cm 정도의 5개의 단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뒤에 임금이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그냥 올라갑니다. 아, 임금이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저는 그 어자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못 가요. 저도 거기 당연히 경복궁 그렇겠죠. 갔을 때 저기 한번 앉아보고 싶다, 사진 찍고 싶다는 생각은 초등학생들도 할 텐데 아무도 아무도 못 다 가요. 하겠죠. 자, 근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의자를 두고 옆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걸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어자 용상에 딱 앉아요. 앉아서 저기 자세를 바꾸면서 포즈를 바꾸면서 사진을 찍었다. 20여 컷 찍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그냥 앉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근데 사진을 왜 찍냐 이거죠. 사진 찍으러 갔어. 나도 왜 그런지 몰라. 그 사진을 찍었다고요. 사진을 남겼다고요. 사진을 남겨서 나중에 문화재청과 그 주변 사람들이 사진 가지고 이 사진 어자에 앉은 사진을 특별 관리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사진조차도 외부에 공개될까 봐 알려질까 봐. 모르겠어 왜 그런지는. 그 사진을 찍으러 갔고 그 사진이 알려질까 봐 나중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한 흔적들을 제가 봤는데 그래 사진이 있어요. 아직 그 사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사진을 발견하러 가는 길에 경복궁에서 그리고 종묘에서 다른 데서 있던 사진들을 몇 컷을 봤고요. 봤고 많은 컷 중에 많은 컷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거 하나 했어요. 아마 제 느낌에도 선배가 수중에 정말로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을 것 같고. 난 없어, 난 몰라. 그 중에서 이제 뭔가 좀 난 이렇게 몰라. 김건희가 유독 이렇게 눈에 띄는 장면을 그 허리춤에 손을 올린 원더우먼 자세를 공개를 했을 것 같은데 아유 뭐 난 몰라. 그 사진 처음 봤을 때 선배 솔직히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뭐 김건희가 김건희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궁궐을 계속 다녔을까? 김건희가 궁궐 간다 그러면은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부속실이 움직여야죠. 그럼요.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대통령실에 그 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담당하고
문화재청, 국능관리위원회 막 그런 데가 다 움직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왜 움직였냐면 이배용과 같이 이배용은 역사학자니까 왜 이 사람이 그거를 설명하고 나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분은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문건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건을 만드는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궁 5개를 돌아다니면서 국가 원수나 외부에서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어디를 이렇게 만찬장으로 어디를 차담회장으로 쓸까 하다가 경복궁에서 밥을 지어 먹으려고 했어요. 아 진짜예요? 진짜 밥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화기사용 그러니까 불을 그 경복궁에서 쓰기 어렵다. 그건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종묘로 간 거예요. 거기서 밥 지어 먹으려고 했어요. 야, 근데 그게 역사학자를 대동하고 가가지고 이배용을 대동하고 가서 사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다 보면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하다가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저 그러면 안 같으면? 되죠. 그러면 이해찬 총리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사실 그 IMF 지나고 김대중 대통령 다시 뛰는 대한민국 얘기하면서 행사를 경회로 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가 한 번 있었대요. 이해찬 총리가 그 얘기를 한 거야. 경회로 해서 하자.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서 국가 문화유산에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서 바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이해찬 총리께서 깨갱하셨대. 그런데 이런 생각도 거기서 밥 지어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손님 지금 경복궁과 종묘에서 어떤 손님을 모시려고 했냐면 뭐 대통령 부인, 영부인 그게 아니라 마크 로스코 그러니까 자기가 전시했던 네. 미술계 인사의 가족이야. 그러면요. 자, 이 사람이 전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적 이익, 사적 친분을 위해서 궁을 이걸 다 이용했던 거죠. 공적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봐. 종묘 차담회에서 왜 신시를 열고 그거 했냐. 그 사람들이야. 내가 이런 사람들이야. 앞으로도 잘하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봐야죠. 정말로 그야말로 이제 상상 초월의 기행이 아닌가 말은 싶은데 윤석열을 위해서 자기가 사전답사 간 거다. 그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지금. 그 주장이고 서류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그 궁에 갔다 와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여기는 어떻다. 여기서 밥 지을 수 있다. 뭐 한다. 그렇겠죠. 그리고 자기 행사, 음. 자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배용이라는 사람은 선배가 이제 이미 일찌감치 밝혔지만은 금거북이 사태로 매간매직 의혹 핵심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면은 그 이후에도 끼고 다닌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왜 둘이 이렇게 걸어 다녔는지 왜 그렇게 끼고 다녔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수사를 통해 밝혀줘야 되는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 네. 이배용하고 정현이 MBN 장대한 회장의 부인입니다. 근데 MBN은 그 정현이라는 장대한 회장 부인의 아버지가 만든 회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이분이세요. 그 사모님. 이분이 중요해. 이배용보다 장대한 부인이 중요해. 오. 그런데 요 부인, 자 장대환 부인, 정연이, 이배용 그리고 김건희 이 관계는 좀 나왔잖아요. 네, 나왔습니다. 이 보도로. 관계의 핵심 중에 한 명이 김장한 목사입니다. 아, 그 여성 세 분의 모임에 예.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 남성 중요한 중에 사람. 유일하게 김장한 목사입니다. 이 4명이 뭔가를 주물렀어. 뭔가를 했어. 계속했어. 요게 나와야 돼. 이게 핵심이야. 아, 그렇구나. 김장한 목사가 왜 나와 여기에? 나와요. 김장한 목사는 사실은 최혜병 특검이라는 그림 아래서만 관찰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다른 특검으로도 가는 거거든요. 다른 특검에서도 갔어야 돼요. 다른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더 많이 봐야 되고 사실은 내란 특검에서도 봐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아. 저의 주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배용이라는 사람은 그 세 명 공동으로 비추어 보면 마지막에 김건희를 알게 된 사람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멀어 제일 네. 먼 사람이야. 손잡고 이렇게 다녔지만 네. 제일 먼 사람이고 더 중요한 사람은 정현이. 계속 제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서희건설보다 중요한 건 자생. 이배용보다 중요한 거는 정현이.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장한입니다. 김장한. 제가 그 전에는 무슨 얘기는 전공보다 중요한 건 전공보다 중요하고 뭐 무슨 법사보다 중요한 그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 건진법사였고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요한 거 네. 건진법사였고 건진법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김장한 목사였다. 근데 건진에 대한 수사도 안 되고 김장한에 대한 수사도 애석하게 안 됐습니다.
자, 정현이 그리고 김장환이 여기서 왜 나와? 이 내용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천천히 좀 가보려고 하는데 이배용부터 얘기하면 이배용의 차림이 공개된 사진에서 차림이 그 핑크색 정장을 입었던데 네. 그건 역시도 궁궐의 분위기랑은 한번 어울리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분의 패션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성향을 보면 제가 공개한 최은순 금고에서 나오는 경찰 그 이력서 봤죠. 재밌죠. 네, 너무 재밌죠. 나를 승진시키면 좌파를 척결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그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배용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석에서 네, 사석에서도 그렇고 그런 문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배용 근데 이 할머니 이배용 씨가 어디까지 해야 돼? TV에서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네. 집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물건들이 다 쌓여 있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쓰레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돈이 안 되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겉보기는 굉장히 화려하고. 네. 아니 핑크만 좋아하고 돼지만 좋아해요. 황금 그런 것만 좋아하는데 이분이 그런데 패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는 몰라도 금을 너무 좋아해요. 금부치를 좋아하고 금부치를. 기본적으로. 네, 금부치를. 이분 별명이 황금돼지, 황금열쇠인데 이분한테는 황금돼지를 줘야 된다. 황금열쇠를 주면 모든 문이 열린다고 했는데 이분이 메간 매직의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그 주변은 알고 있어요. 집에서 압수수색할 때 떨어진 게 있잖아요. 금돼지, 금거북이, 금 송아지 뭐 다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황금열쇠가 한 10개 정도 나왔을 거예요. 야, 그러면 특검도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을 거고. 인식하죠. 그리고 수사해야죠. 그렇죠. 얼마만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또 참고인 특검에서 오라는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발목 골절을 주장한다는 거 어떤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실제로 병세는 어떤 거예요? 병세요? 네. 아니 뭐 날래더라고. 저는 이배용 씨 이제 언론에 나오기 전에 집에 막 가고. 자주 가셨잖아요. 그때 몇 번 갔죠. 갔죠. 갔는데 몸도 빨라요. 보기보다 빠릅니다. 네. 아주 빠릅니다. 손도 빠르고요. 네. 근데 이배용과 김건희 좀 기묘한 그 조합인데 이 정현이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그 내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입증 자료들은 많이 있는데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특검의 몫입니다. 그럼 거기에 다시 이제 김장환 얘기를 하자면 김장환 목사는 이제 김건희까지 포함해서 4명의 그림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정신적이나 종교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능들이 또 여러 가지 있었던 겁니까?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 명태균 씨 얘기인데 김장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아팠답니다. 그런데 이 손에 왕자 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에 출마하고 자기네들 기반도 없고 무속 논란 있는데 그때마다 김장환 목사가 기도를 해준다던가 순복음교회에 가서 뭐 교회 성경 들고 가라 이런 걸 해준다던가 그러면서 자기네들 봐줬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마다 김장환 목사한테 이력서 그리고 각종 청탁을 받아왔대요. 그래서 너무 머리 아파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디서 다른 쪽이잖아 사실은. 지금 윤석열이 감옥에서 기도한다 성경 얘기하고 있고 기도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만난 법사 도사 그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장환 목사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역할을 이 정권에 했습니다. 보수 정부에서 했다는 게 조금이라도 더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이정김의 얘기를 사실은 특검의 공격적인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사실 선배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고 실제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수를 내는 과정도 만약에 주진우 선배가 보도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서희에서 후회하고 있답니다. 왜 그때 자수 냈을까? 자수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수사 안 했을 텐데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때 주진우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해서 그 자수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써요. 자기가 진술을 해요. 그 진술 안에서? 네, 진술이 있어요. 진술과 자수서 안에서 자수서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낸 거를 후회합니다. 자, 범죄자들이 자수를 해.
어쩔 수 없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수를 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에서 10개까지 했을까? 그 중에 하나만 했지. 제일 약한 거. 이거 제가 목걸이 사줬어요. 내가 목걸이 사줬어. 그리고 돌려받았는데 이건 내가 얘기할 테니 나머지 봐주세요. 나머지가 뭐였을까? 자, 서희건설은 가장 좀 부정적인 그 건설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받고 지금 사법처리 받은 것만 봐도 조합장한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공사비를 부풀려 가지고 거기서 돈을 빼먹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제재가 있었던 그때 그러니까 서희건설을 봐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네. 그 사법 리스크가 풀렸어요. 윤석열 정부 때. 그리고요. 그 서희건설에서는 사무실 건진법사의 불법 선거 사무실을 서희건설에다 넣었잖아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작지 않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선거법에 걸리잖아요. 불법 선거운동을 했어. 부정적으로 선거 캠프에서 여기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게 건진이나 모든 사람의 얘기로 나왔잖아요. 정당의 피해가 온전히 돌아가죠. 그러면 유죄가 되면 400억 원을 토해줘야 됩니다. 약. 크고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죄가 커. 뇌물은 죄가 커. 뇌물을 그래서 알선수재로 바꿉니다. 자, 김건희한테 왜 줬어? 잘 보이려고. 그렇겠죠. 당연히. 이런 거 봐달라고 했겠지. 그럼요. 그리고 얘기했는데 근데 자기는 메가매직 했잖아요. 내 사위 취직시켜주려고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 근데 수사가 내 사위 취직시켜줘. 이것도 뇌물 아닙니까? 부정한 청탁이니까 당연히. 근데 뇌물로 안 하고 알선수재로 바뀝니다. 이게 변호사의 기술이야. 야. 거기에 뭐 어떤 기술이 들어가냐면 서희에서 상담을 합니다. 변호사한테. 자, 구속 안 되면 얼마? 영장 안 치면 얼마? 성공보수 세게 불렀겠죠. 당연히. 이게 그 디테일이 의미인데 아니 뭐 변호사 살 때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요. 네. 그런데 그대로 특검이 움직였다면 이건 잘못됐죠. 내통한 걸로 의심이 되니까. 자, 수사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내통해서 죄를 어떻게 줄였는지 그 부분까지 이제 공개하려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시일이 지나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이제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도 저도 의심인 게 이봉관 회장은 구속이 안 됐거든요. 구속도 안 됐고요. 뭐 기소 얘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뇌물이 아니고 이게 알선수재라.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게 뇌물입니까? 그러면 공직자 부인한테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죄가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인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해가지고 갔잖아요. 한덕수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갔는데 이걸 처리 안 한다고요? 자생은 더 심각해. 자생안방병원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다 갈 거야? 또 다음 얘기는 뭐 할까?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원모를 둘러싼 부부를 둘러싼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는 보이는데 실제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관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진도가 나가는 모습을 제대로 못 보다 보니까 여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어떤 수사를 하다가 그 내용들이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다, 누가 불려갔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걸 보고 기자들이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검은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갈까 말까 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요. 갈까 말까 애를 안 간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지금 칼퇴근하고 있고요. 회식하고 있고요. 취미생활 즐기고 있고요. 여행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독서에 빠진 특검 검사도 있고요. 일부는 짐을 다 쌌습니다.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일부는 짐을 쌌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무책임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천 조직에 있었던 검찰에서 수사를 잘못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특검이 열렸지. 그것도 김건희 특검은 더군다나 그런 사건이 차고 넘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를 해태한다. 이렇게 놔둬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보세요. 자, 김건희 특검팀 일부만 봅시다. 1, 2팀에서 뭘 하고 있느냐. 3부터 건 주가 조작. 김건희 주가 조작이잖아요. 김건희 주가 조작 했잖아. 주범이에요. 그렇죠.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어요.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을 많이 했어. 그냥 많이 했는데 증거들이 차고 넘쳤는데 검찰에서는 전혀 발견을 못하다가 특검 들어가려고 하니까 녹취 파일 나왔네. 바로 해버려. 얘기 나옵니다. 김건희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가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한 건 맞잖아요. 아, 그건 얘기한 거네요.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설명을 하다가 이거는요 제가 받쳐준 거고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주가 조작범들이 쓰는 전문 용어가 툭툭 나옵니다. 아,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받쳐준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검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질 때 자기가 사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를 일부러 거기다가 받쳐준다고 하는 거래요. 그 얘기를 김건희가 얘기하다가 얘기해. 자기가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관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막 몸소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거기서 더 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요. 안 들어가. 자, 3부터는 주가 조작 안 해. 3, 4팀은 뭐냐면은 통일교 건진법사. 건진법사. 통일교가 대선에 개입한 게 명확히 드러났어. 어마어마한 일이죠. 권성동 1억도 나왔고 큰절하고 돈도 나오고. 네. 진행이 안 돼요. 안 돼. 건진법사 내용도. 건진법사 창고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까? 건진법사 압수수색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요. 많이 있는데 그냥 실어 나가고 막 있었어. 나중에 찾았잖아. 관봉띠지도 잃어버렸잖아. 관봉띠지 잃어버릴 때 그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가 여기 와 있어요. 와 있어. 수사 안 해. 얼마 전에 대검에서 네. 실수이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뭐 문제 없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얼렁뚱땅. 이건 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래서 특검 났잖아. 근데 이 통일교 건진법사팀 3, 4팀 검사들이 제일 태업하고요. 제일 말 안 듣고요. 제일 집에 가겠다고 항명하고 그 사람들.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건진법사가 이제 법정에서 사실은 특검도 모르게 자백을 했다는 게 그렇죠.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성의껏 대우를 해줬으면은 우스운 거죠. 특검에서 자백 안 하고 법원 가서 생각을 바꿔서 달리 말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자기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변호인단이 그렇죠. 누가 어떻게 얘기하라고 또 안 했지. 자,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죄가 많을 거 아니에요. 1, 2, 3, 4, 5, 6, 7, 8, 9 다 못 잡더라도 1, 2, 3, 4, 5를 잡고 흔들으면 하나는 불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불고 있어. 이제서 법원 가가지고 이제서야 나 목걸이 사줬다 어디 있다 갖다 줬잖아요. 아니 근데 그 물품도 보면 웃긴 게 얼마나 압수수색을 대강 헐렁하게 했으면은 그 물품을 건진이 낼 때까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까? 자, 그러면 지금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그 집 가고 압수수색 들어가서 가고 다시 해야지. 해야지. 지금 그 소식 못 듣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놀러 가가지고 사무실에 없어요. 사무실 안 지켜요. 야. 연판장 돌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항명해야 되니까. 아니 이 업무 혜택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1팀에서요. 1, 2팀에서 주가 조작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수사를 했는데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삼부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주가 조작 세력들이 여러 회사를 이렇게 주가 조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중기 특검이 주식 투자했던 비상장 회사였어요. 자, 특검 출범 직후에 이걸 알았어. 특검에서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 쪽에서 이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민중기 특검에 대한. 전형적인 방법이죠, 술수고. 자, 저는 어떤 팀에서 누가 이걸 흘려줬다고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있을 진짜로요? 것 같은데, 예. 근데 특검 내에서도 특정할 수 있어요. 특정했어 이미. 이게 지금 그 김건희 특검의 현실입니다. 그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속이 타 죽겠어요. 이 특검이 왜 생겼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자, 이 내란에서 이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시 쌓으려고 이렇게 만든 특검들이에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어. 온 국민의 열망으로 3특검이 생겼어요. 근데 이 검사들은 그런 생각 안 해. 이미 가서 내가 어떤 자리로 갈까 이렇게 하는데 벌써 송별을 하는 데도 있어요. 아름다운 이별을 한 데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당선 축하 편지나 아까 선배가 이제 내용을 알려주신 그 경찰 인사 명단의 경우에도 김건희 일가 압수해가다 뒤졌는데 다시 가니까 없어서 증거 인멸 관련해서 수사한다고만 말할 뿐이지 그 내용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선배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굉장히 암담한 현실입니다. 제가 그것도 그럼 공개해줄게. 공개해줄게. 근데 그렇다면 사실은 압수수색을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압수수색하러 갔어. 물병을 찾으러 갔는데 콜라가 있어. 이게 좀 얘가 그렇다. 자, 범죄자를 잡으러 가서 도둑놈을 잡으러 갔는데 금목걸이를 찾으러 갔는데 옆에 금돼지도 있고 금송아지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어. 근데 영장에는 금목걸이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스톱합니다. 영장 실질심사 스톱하고 다시 영장을 받아옵니다. 그럼 바로 내줘요. 그래서 다시 다른 것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 압수를 했으면. 그렇지. 네. 이배용의 금거북이, 금편지 그런 문건들 이런 거를 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중요한데 요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안 했는데 나중에 갔더니 없어진 거야. 너 어디 갔어? 그냥 없대. 그럼 뭘 해야 돼? 손을 딱 잡아야지. 너 체포. 너 증거인멸했어. 그래가지고 어디에 갔나 해서 수사를 해야 돼. 이게 기본 아니, 아니야. 그럼요. 네. 안 하더라. 아니, 지금 사실 카카오 사건도 그렇고 등등 보면은 그 범죄를 제가 예를 들면 혐의를 두둔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면 그런 때는 정말로 별건으로 수사 참 잘하잖아요. 그럴 때는 잘하더라. 그럴 때는 이런 중차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왜 그런 촉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까요? 촉이 아니라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들이 이렇게 보면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너무 무능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뭐가 있냐면 그 전에 자기네들이 수사를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급급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검사 관련된 수사가 안 돼요. 거기에. 그 안에서 그 안에 검사 주변 사람 전 검사만 있어도 수사가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 그 안에 우리가 아는 전검사들이 꽤 있죠. 그렇죠. 예. 내란 특검 그렇고요. 김건희 특검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수사는 검사가 하는 거고 검사 쪽으로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한 거예요. 김주현 박성재 심우정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 내란의 주범이었던 대통령실 정진석 김태효 안 불러. 자, 그때 검사들 뭐 했는지 심우정, 김주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돈 얘기했던 최상목 안 돼. 이거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실 안 돼요. 대통령실 주변에 파견됐던 이원모, 주진우, 이시원 안 돼. 그러니까 불렀다고 하더라도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소환이 아닌 경우도 많은 것이고 보면은 부르지도 않아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이제 통탄할 만한 일인데 네. 게다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특검 내부에서만 문제만 불거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기세가 좋았고 영장도 꽤 나온 것 같은데 구속영장도 이제 법원이란 또 암초를 만나가지고 자, 야 목요일날 그 금요일 넘어오는 새벽이죠. 최혜병 특검 임성근 빼고 싹 다 기각됩니다. 그러면 5명 그러니까 임성근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박정훈이라는 희생력을 만들어서 거의 구속시키기 위해서 조작했던 5명이 기각됐습니다. 전원이 기각됐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사실 그래서 법적으로 최혜병 특검에서 처음에는 어찌어찌 가려고 했냐면 김기한 사령관부터 잡고 계속 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뻐그러지니까 김기한 영장이 한번 기각된 거지. 네. 그게 매우 중요한 국면이었습니다. 그때 김기한 영장이 그어졌다고 하죠. 기각됐고요. 그다음에 주진우 비서관입니다. 저 말고 우진우에 대한 영장이 기각됩니다. 그 영장이라고 하면 구속영장은 아니고 통신과 수사 영장. 그렇겠죠. 예. 왜 그러냐면 주진우가 김건희하고 통화했고 그 관련된 사람들하고 통화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 영장이 기각되자 해병특검에서 그럼 다 졌어. 그래서 김기한부터 해가 유죄에 올라가면서 5명을 다 이렇게 일괄로 하면서 다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렇게 싹 다 이렇게 다 잘못은 있잖아. 문제는 있잖아. 이 사람들이 박정훈이 수사한 대로 임성근과 누가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정리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경로하자 결과를 뒤집고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서 한 군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잘못했잖아.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성근 하나 구속시켰는데 임성근은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야. 잘못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구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뛸 수도 있다고 봐요 나는. 근데 자기 구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위에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될 놈들이 얘를 봐주고 박정훈을 잡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임성근을 안 잡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더 나쁘지 솔직히. 더 나쁘지. 예. 법적으로도 더. 당연하죠. 예. 근데 이 사람들 하나도 안 준다고? 자, 이 5명의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그 이종섭 위에 있던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거의 어려워졌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보면 박성재 영장이 기각되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또 많은 분들이 사실 납득하지 못했죠. 자, 한덕수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이종섭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그 위로 올라가는 정점, 윤석열에 대한 수사 그리고 영장이 난망해졌어요.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 이번 5명이 영장이 안 나온 걸로 보면 네. 영장 판사가 1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거의 범죄 소명은 되고 증거는 많은데 다툴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들 보면 예, 본 걸 보면 어디 가이드라인 어느 선을 지키려고 선을 지켜 어떤 윗선까지 못 올라가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매우 받을 만한 그런 판결과 그런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내란 특검에서는 박성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자, 안 치면 또 내란 특검 잘못됐다고 욕먹으니까 네. 한덕수도 이상하잖아요. 한덕수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 왜 방조로 했지? 방조가 뭐 죄 형량이 더 셀 수 있어요. 얘기하지만 방조. 내가 너를 이렇게 방조했다. 이게 도와준 거 정도다. 예. 법률적으로 아주 애매해요. 잘 생각해봐요. 최순실 국정농단 때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대통령을 잡을 수 있느냐? 안 되기 때문에 뇌물죄를 만들어야 된다. 맞다. 뇌물죄를 성립시켜야 예. 그래서 엄청나게 특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때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남도 이게 부인할 수 없다. 판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방조가 애매하잖아요. 이번에 판사님께서 이승관 부장판사가 왜 이게 방조냐? 주요 임무 종사자로 바꿔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라는 거거든요. 허용하세요. 바꿀 수밖에 없죠. 네. 바꿀 수밖에 없어. 그런데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란 특검 잘못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근데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한덕수 영장을 그 수사를 다져가지고 영장 안 쳤냐? 그다음 왜 방조냐?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그쪽에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뭐 그 맨날 욕만 한다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계속 그 항의하더라고. 피드백이 와요. 예. 항의로 왔는데 아이고 진짜.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러니까 내란 특검도 이 진짜 핵심으로 가는 중요한 게 내란을 누가 기획했는지 그리고 검사들이 어떻게 이 내란을 뒷받침했는지 그리고 내란 이후에 내란 수사를 못하도록 영장을 안 내주고 기각하고 그리고 영장을 반려한 검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CCTV가 다 지워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경찰이 할 때 그 부분 수사해야죠. 이 부분 수사가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뉴스 보지 못했어요.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생각나네. 저도. 예. 처음에 안가 회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화폰을 잡아야 돼. CCTV와 비화폰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검사들도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뭐 다 윤석열 정부 때니까 잘 안 했어. 근데도 국수본에서는 CCTV 확보해야 된다. 비화폰 해야 돼. 맞아요. 할 때 5번이 아니 7번 정도 그 검찰에서 그 영장을 반려합니다. 반려해. 시간이 가면은 CCTV가 지워져. 근데 반려해. 그리고 CCTV를 안 주려고 했는데 경호처에서 이거 다 없애면 안 된다. 경호처 존립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의인이 백업해 놓은 일부 화면이 나온 거예요. 야, 저는 그 상황 들으니까 지금 다시 그 시계를 돌리게 되면은 아마도 분명 CCTV에 뭐가 담긴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또 의심도 들어요. 자, CCTV 먼저 지워. 네. 그리고 핸드폰 먼저 지워. 이게 그 대통령실 그리고 그 검사들이 한 거예요. 한 일인데 이 CCTV 그리고 이 증거인멸을 방조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검사들이 했다면 누가 영장을 반려했는지 그 검사들 찾아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를 그럼요. 물어야죠. 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란 특검에서. 근데 이쪽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냐고요? 안 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그 뭔가 이제 형의 감경을 조건을 설득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전혀 진도가 안 나가요. 자,
노상원이 수첩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랬잖아요. 노상원이 혼자 그랬을까? 김용문하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예. 누구하고 했겠을까? 김건희하고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얘기해야 되는데 자 노상원이 묵비를 행사하고 막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전혀 움직여도 안 움직입니다. 이게 노상원 동생이 변호사예요. 그래서 아무하고 그래요? 얘기도 안 하고 예. 이게 둘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원래 다 범죄자들은 자기 얘기 안 해. 그러면 증거를 들이밀고 증인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해야죠. 얘기하도록 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부족해요. 미랑 이기훈 선생이 잡혔어. 잡혀서 불려왔는데 수사가 안 돼가지고 이기훈, 이종호가 아직도 얘기를 안 해요. 보석 신청했어요. 김예성 집사 베트남에서 데려오면 뭐해? 얘기 안 하니까 얘기 안 하는데요. 그리고 수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증거를 증인을 들이밀어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안 해. 건진법사 얘기 안 하는데요. 안 해. 그런데 말입니다. 얘기 안 하는 속에서도 다 증거들이 그리고 정황들이 나와요. 우리 취재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도망간 사람이야. 두 번째로 힘든 건 말 안 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만나주기만 해도 부인하더라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행간을 읽을 수 있고 취재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 김건희 윤석열 묵비행사하거든요. 얘 하는데 얘기 안 하다가도 한마디씩 해요. 중간중간에 얘기해. 근데 그걸 단서로 이렇게 쫓아갈 거리가 너무 많아요. 윤석열, 김건희 그런 사람들 떠벌리고 싶어서 그리고 그 수사가 잘못되고 보도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라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투지를 가지고 계속 물어야 되는데 불러다가 안 해요. 좀 답답하죠. 국민들은 진실이 밝혀질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수사 역할을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판단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법원의 문제로 돌아오면은 결국은 법원까지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건데 선배는 또 이제 판사들도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아유, 재판사들이 많아. 근데 대법원에도 네. 있고 헌재에도 있고 제가 재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알아요. 아니 근본적으로 네. 판사들은 우리 국민들 네. 대중을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 사건이 심각하고 뭐 국가적으로 중대사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법원 판사들은 자기 판결에 대해서 누가 알갈바하는 걸 매우 좀 싫어합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기현의 윤석열 구속 취소, 그 다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폭주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한다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최근에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맞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욕보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인 회동은 사실이 아닌데 근거 없이 가짜 뉴스로 대법원 그리고 대법관을 이렇게 모욕 주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중도적이고 생각이 있는 판사들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하나 화가 났고 판사들이 좀 똘똘 뭉쳐 있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그 민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야 지기현 이건 이상하잖아. 대법 이상하잖아. 그걸 설명하다보다는 이게 정치 공세에 자기들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이 법원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모든 갈등이 끝나야 된다. 그런데 신뢰받던 법원이 지금은 흔들리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왜 그러는지, 왜 지기현한테 해명하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좀 하나 있다.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계속 지기현이 술접대를 받았는데 170만 원 술접대를 받았는데 그걸 또 나노 기술로 나눠가지고 이거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형사처벌의 문제죠. 또 굳이 따지더라도. 그렇게 술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회사에서도 기자들도 안 먹어요. 우리들도 안 그런데 판사들은 아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그래야 그렇죠. 되는 엄격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법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히 처벌해야죠. 그리고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빼야 되는데 절대 안 빼고 계속해서 폭주기관차로처럼 자기 스케줄대로만 이렇게 갑니다. 휴가는 다녀오면서 이 부분을 국민들이 이게 우려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국감 통해서 이제 판사들의 비위도 좀 전해지는데 그 제주지법의 사례처럼 업무 시간에 노래방 가고 애기 만나러 가고 나 참 아니 그런 일들이 사실은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면 법원은 굉장히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먼저 나서서 감찰하고 징계하고 옷을 벗게 해야 되는데 법원이 법원 문제를 절대 풀지 못했어요. 직위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교영하고 저하고 둘이 가면 윤리 심판이든 감찰이든 이틀 만에 다 끝낼 거예요. 그 당사자들 다 불러서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걸 보면 그리고 쇼핑 판사 이런 걸 해결하는 걸 자정 능력이 없구나. 판사는 판사에 대해서 전혀 뭐 벌하거나 제기된 해결을 문제를 못하는구나.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법개혁안이라는 건 돌출이 된 건데 저는 가장 이제 일반 국민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는 우리가 늘상 판사들 만나보면은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호소하잖아요. 판사 늘려달라고 하죠. 근데 왜 그 늘리는 거는 반대하는 겁니까? 그래 늘려달라고 하고 판사 늘려줄게 그러면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대법관들이 처리하는 재판이 이만큼 너무 많아서 읽어보지도 못하고 몇 년 만에 하나씩 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법개혁에 대한 총체적인 그 논의 그리고 그 고민이 필요한데 이걸 가지고 지금 사법개혁 얘기 나오니까 판사들이 기분 나쁘다. 아니요. 그 기분 나빠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지금 흔들렸다.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1차적인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에 있다는 거를 먼저 아셔야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검찰과 법원이 혹시나 이 콤비 플레이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그 12.3 그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것을 다 극복했다고 믿었는데 많이 갈 길이 종국적인 결과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출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고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특검은 특단의 대책이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가 미진했고 검찰 수사로 밝혀지지 못해서 특검까지 간 건데 여기에서 밝히지 못하면 이 많은 문제들이 많은 사건들이 역사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들 이렇게 순위를 정해놓고 그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특검 사건이 많아요. 너무 많죠 지금. 프랑스인지 어딘지 프랑스였지. 프랑스 대사관에 직접 연락해가지고 의전을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초월이죠 진짜. 그런 것까지 좀 따지지 말고 크고 중요한 문제부터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특검이 아직 12월까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사라는 게 처음에 그 기세로 한 달 정도 2달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기소를 위해서. 그래서 막바지인데 조금 마지막까지 소명 의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여쭤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특검이라는 거는 특검법을 개정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은 통과가 돼 있고 새로운 수사기관 아직 조직되기 전인데 그 상간에 어쨌든 김건희에 관련된 의혹은 또 산더미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해소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선배의 생각에는 어디서 어떻게 수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보통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검찰로 넘기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그랬죠. 근데 검찰이 지금껏 봐주던 애들인데.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봐주던 사건을 관봉 띄지 보세요. 구교용하고 나하고 기자인데 띄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렇죠. 그걸 우리가 계속 애지중지하고 일단 비닐봉지에 관봉띠가 이게 왔어요. 이 관봉띠를 봤다. 압수수색을 봤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는 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그 검사가 김모 검사입니다. 어떻게 지휘해야 되냐면 만지지도 마.
그렇지. 그대로 떠와. 장갑 끼고 떠와가지고 국가수에 맞춰서 지문부터 뜰 거예요. 그리고 그 관봉띠지를 잘 가지고 이건 어디에서 왔는지 한국은행에 보내고 은행에 보낼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한 후에 세야봐라 뭐라 하지. 가지고 와가지고 저기다 던져주고 뭐 아니요 그렇게 못해. 애지중 우리는 아마 그 취재하다가 그걸 발견했으면 그 베개 옆에다 두고 잤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렇지. 네. 그게 중요한데 나갈 때까지는 보도할 때까지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그걸 안 해놓고 이게 고의가 없었다. 뭐 잘못은 맞지만 실수였다. 그 어떤 검사는 그 사실을 은폐한 채 몇 달 있다가 자기가 가버렸어요. 다른 데로 종군 갔잖아요. 맞아요. 인사이동 가서 예. 그 사람이 이재명 정부 들어가서 승진까지 했어요. 중앙지검에 왔어. 승진해가지고 이거 잘못됐잖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수사를 잘못해서 특검이 왔는데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시 수사할 네.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그냥 흐지부지 사라질 겁니다. 끝으로 이제 선배가 늘 오시면은 다음 취재를 어떤 과업을 준비 중인가 여쭙는데 오늘은 좀 약간 좁혀가지고 특검이 네. 이렇게 수사 엉터리로 하면 네. 내가 이것까지 공개할 거야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도 많은 거를 굴리고 있어가지고 그거 할게요. 특검이 이것까지 내가 구기현 기자가 하라는데 특검이 수사를 안 하잖아요. 네. 특검이 왜 수사를 안 했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엿바꿔 먹었는지 어떻게 그 진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자를 위해서 어떻게 죄를 가려줬는지 여기에 돈과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요거를 제가 좀 밝혀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사전에 조금 들은 게 있는데요. 특검은 제대로 하는 게 사는 유일한 방법임을 신상에 유리할 거예요. 신상에 유리한 방법임을 몸소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름 막 계속 부를 겁니다. 이름 부르고요. 네. 어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계속 부를 겁니다. 추석 부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제 변호사가 맨날 좀 그만하세요. 걸려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명예 못 살지도 몰라. 또 잡혀갈지도 몰라. 지금 한 20년째 이런데 그러면 잡혀가면 열심히 취재하다가 잡혀갔나 보다 그렇게 아쉬운데. 그리고 제작진의 마지막 궁금증은 혹시 김건희 의자 앉은 사진 조진우 선배밖에 공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혹시 공개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니 PD님 나도 이 사진을 공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진짜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냥 그 마지막 있어요. 사진 있어요. 공개됩니다. 됩니다. 누구를 하면 되는지 특검이 알아요. 알고 있고. 누구한테 있는지도 알아요. 알고. 증거 수사를 잘 안 했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특검에서 이 왕궁 궁궐을 사적으로 이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한답니다.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장이? 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는데 그래도 사진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정의 구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토요일 특별판에서는 주진우 선배와 함께 특종 뒷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국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낮 10시에 인물비상구로 돌아옵니다. 탐구 인물은 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